벽진희 씨 시조공 벽진장군 이총원 사실기와 그 종당인 경수당기의 찬술에 대한 고찰. 다음은 벽진희 씨 시조공 벽진장군 이총원 사실기와 그 종당인 경수당기의 찬술에 대한 고찰이다. 본논고에서는 벽리종인 후손으로서 시조공의 얼과 정신이 깃들어 있는 벽진장군 이총원 사실기와 그 종당인 경수당기가 기술된 배경에 대해서 고찰하고 두 분의 가문관계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설명하는 목차 순서로는 1. 시조공 이총원 사실기와 경수당기 2. 벽진장군 사실기와 경수당기 찬술 배경 3. 화서 이학노 선생과 일하정, 이학준공의 관계로 설명한다. 이총원 사실기와 경수당기의 찬술 연도를 살펴보면 1864년에 경수당기가 먼저 찬술되고 1년 뒤인 1865년도에 이총원 사실기가 찬술되어 1년의 기간 내에 벽진희 씨 시조공에 대한 사실기와 그 종당인 경수당기가 찬술되어 후손에게 전해져 오고 있다. 벽진희 씨 시조공 고려 개국공신 벽진장군 이총원께서는 신라 말기 858년에 태어나서 고려 초기인 938년 별세를 해서 향년 81세수를 누리셨다. 금년이 시조기로 1167년이 되는 해로서 오랜 세월을 거쳐오는 동안에 그 후손들이 시조공 및 선조님의 병리얼과 정신을 잘 받들어 오고 있다. 벽진장군 이총원에 대한 사실 기록은 고려사와 고려사저료 및 동국여제승남 등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 더 이상 언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된다. 공의 후손으로서는 세월이 더해가면서 더욱 번성해서 우리나라의 대성이 되고 고려조와 조선조의 명형과 거공이 많이 배출되었다. 이를테면 대제학경간, 문정공 극송, 도원수 희경, 전서존인, 정강공 맹전, 평정공 약동, 판서 승원, 성상군식, 대사성 철균, 좌찬성 승원, 정도공 장곤, 승지 언영, 참해석경, 세마 후경, 노파흘, 충숙공 상길, 충강공 상급, 감사상릴, 현령세옥, 효원공 세환, 봉조와 세근 등이 혹은 문장이나 학행으로 드러났고 혹은 청백이나 절에 또는 사업으로 명망이 당시에 나타나서 성문이 후세까지 널리 전해지고 그 밖에도 명형과 석학이 또한 많이 배출되었다고 1865년 화서 이학노 선생이 벽진장군 이총원 사실기에 기록되어 있고 근대에서도 사회의 저명 인사가 많이 배출되어 덕망과 명망 있는 대성의 가문으로 이어오고 있다. 다음은 경수당기에 대한 내용이다. 벽진장군의 옛 봉토였던 성주군 벽진면 수촌리에 1826년 지금의 자리에 작은 집을 지어 시조공 단소의 제사를 지내기 위한 준비와 숙소용으로 사용했다. 제사가 소박하여 감 한 채와 당 한 채가 있는데 서감은 두 칸 장방으로 운곡의 곁 이천가에 우뚝이 서 있는데도 한자의 편액도 없으니 동감은 화수헌이라 현판을 달고 서감은 경수당이라 액자를 달고 당 가까이에는 단소 두 자를 게시하고 북쪽에는 벽진희 씨 보청이라 크게 써 붙였다. 그 후에 1864년 고종 원년인 갑자의 본당에 보소를 설치하고 다음에 갑자보 17권의 족보를 왕관하고 그 여력으로 시조공의 유허비와 표가를 세워 경수당이 벽진희 씨의 성지임을 대내외에 표방하였다. 이에 후손 일하정 이학준공께서 족보 편찬일로 오랫동안 경수당에 머물면서
시조공 및 선조님의 얼과 정신을 후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경종수족의 마음으로 경수당기를 찬술하였다. 이후로부터 200여 년 동안 경수당을 가꾸고 발전을 시켜서 현재의 번듯한 시조공 종당으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경수당은 1당, 1각, 2사, 1청, 2제, 이 문이 건조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명칭은 유허비각, 비연사, 세덕사, 전사청, 양정제, 근성제, 숙정문, 숭상문이다. 유허비각은 좌측에 유허비를 우측에 사마구가 안치되어 있는 비각이며 진입로 양측에는 석등, 장군석, 사자석 등을 각상으로 마주보게 배치했다. 비연사는 으뜸을 나타내며 시조공 위패를 봉안하는 사당이고 세덕사는 대대로 쌓은 아름다운 덕이란 말로 2세에서 10세까지의 선조님 위패를 봉안한 곳이며 전사청은 향사를 위해 준비한 제수를 봉하는 곳이고 숙정문은 사당권역에 출입하는 문이며 양정제는 동제로 제관이 머무는 장소이고 근성제는 서제로 대종의 회의장이며 숭상문은 경수당 정문이다. 이들 건조물 전체를 경수당이라 한다. 매년 음력 10월 3일 제양을 지내면서 시조공의 얼과 정신을 기리고 종중의 구심점으로 삼아오고 있다. 벽진장군 이총원 사실기와 경수당기를 기술한 당시의 두분공에 대한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기술된 경수당기는 1864년에 평정공개 승지공, 후손 29대 일하정, 이학준공이 연세 66세 때의 벽진이씨 시조공 종당인 경수당기를 기술하고 그 후 7년 뒤인 1870년에 경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래촌에서 별세했다. 벽진장군 이총원 사실기는 1865년에 평정공개 직장공 후손 27대 화서 이학로 선생이 연세 73세 때에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서 경종수족의 마음으로 기술하고 그 마음을 고이 간직한 채로 3년 뒤인 1868년에 경기도 양평군 서정면 통정골에서 별세했다. 두 분 공께서는 일생의 모든 삶이 마무리되어가는 가장 원숙한 시기에 병리의 얼과 정신이 깃들어 있고 또한 경종수족의 마음을 담아서 표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벽진장군 이총원 사실기를 기술한 화서 이학노 선생은 당대의 명문대가의 성리학자여 후학으로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하는 등 국가에 많은 공헌을 함으로써 역사적으로 훌륭한 명성을 받아오고 있다. 화서 이학노 선생은 1792년 출생해서 1868년에 사망했으며 조선 후기 문신이며 학자로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노물리 출생이며 자는 이술이며 호는 화서이고 초명은 광로이며 시호는 문경이다. 3세 때 천자문을 떼고 6세에 18사력을 배웠다. 1808년 한성초시에 합격하였으나 과거에 부정이 있음을 알고 이를 단념하고 학문과 후학 양성에만 몰두하였다. 1840년 학행으로 청거되어 휘경원참봉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고 1864년 조두순이 청거하여 장원서별제, 전라도사, 장령 등에 제수되었으나 건강을 이유로 사절하였다. 1866년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동구승지가 되어 주전론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어 공조참판에 올라 경영관으로서 흥선대원군의 경복궁 중건 및 과중한 조세 정책에 반대하여 배척을 받았다. 이진상, 기정진과 함께 주리철학을 재건한 3대가 이시다. 화서 이학노 선생의 사상은 이기론에서는 주리론을,
우주론에 있어서는 리기합일설에 반대하고 리기이원론의 입장에 섰다. 즉 리와 기를 구별하고 차등적으로 인식하여 리가 주가 되고 기가 역이 되어야 편안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가장 저명한 성리학자여. 한국 역사상 보기 드문 민족교육자로서 평소 애군 여부, 우궁여가를 문도들에게 역설, 춘추대의를 주장하고 척사위정을 내세워 민족 주체의식을 고취시켜 한말창의 호국운동의 주역들을 대거 배출시켰다. 최익현, 김평무, 양헌수, 유중교, 박문일, 유중학, 박문호, 이근원, 유홍석 등이 그의 가르침을 받은 인물들로서 이외에도 훌륭한 후학을 많이 배출했다. 저서로는 송원화동 사하평강목 60권, 벽계아흔 12권, 화서집 편저의 화서선생아흔 문인어록 8권, 주자대 전차의집보 70권, 주자집차 20권, 화동역사평강목 등 270여 권이 있다. 다음은 경수단기를 찬술한 일화정, 이학준공에 대한 내용이다. 경수단기를 기술한 일화정, 이학준공은 1798년에 경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예촌에서 태어나 1870년 별세에서 향년 72세 수를 했다. 증조부이신 26대 유산 이정매, 학자의 얼과 정신을 이어받아서 평생을 초야에 묻혀서 학문을 하고 지낸 조선 후기 학자이다. 공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영민하여 말을 하면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이 많았다. 자라서는 금곡 송선생의 중용강론을 들었는데 금곡이 여러 번 칭찬하여 말씀하기를 내가 이 모에게 처음으로 중용의 심오한 뜻을 들었다 하고 또 홍매산과 이와서 재연을 조차 교유하였는데 다들 장려하고 칭의하여 허교하였다. 어진 경제 공경사대부들과 사귀는 인연이 되어 선영과 조선의 미적을 강론하고 포장함으로 모든 공들이 몸을 낮추어 굽히지 않는 이가 없었다. 살고 있는 고을에 용호원이 있으니 동계 정훈 선생을 제사하는 곳으로서 공이 일찍부터 힘을 다하여 관리 경영하고 그 원의 주강이 되어 엄숙한 규약으로 여러 학생을 창도하고 인솔하여 유풍을 지능케 하니 향중이 공을 의뢰하였다. 항상 고상한 풍채를 가져 연연하여 머뭇거리고 아첨하는 태도가 없으므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때 청고를 지키고 자처하는 몇 분의 인사도 반드시 공으로 수반을 삼았다. 일찍이 경학과 유행으로 향천과 도천 그리고 수의여사의 청고가 여러 번 있었으되 마침내 처사로 돌아가셨으니 공의는 애석해 하지만은 공의 심사는 어찌 손상함이 있었으리요. 화산 세칙 유종 권용현이 지은 묘 갈명에서 공이 8살 때 어른들이 조선으로 제목하여 시를 지으라 명령하니 문득 지어 말하기를 1월의 밝은 빛이여 아침마다 거듭되도다 하니 좌중이 다 경탄하였다. 이로써 공의 재지가 뛰어났음을 볼 수 있을 것이요. 일찍이 학덕이 높은 선생의 문화의 경례를 갖추고 명형과 공명의 반열에 종료하였으니 용전 속내의 제주께서 추중하여 허교하시고 말하기를 독서한 지 40년 만에 들어보지 못한 중용의 심오한 뜻을 처사 이모는 의문나고 어려운 것을 해부하여 풀어주니 진실로 경악의 유사로다. 사람들이 묻지 않은 바를 물었다 하고 홍매산 직필은 이모는 단아한 선비로 더욱이 선연을 포미하는데 부지런하다고 말씀하셨으며 종중의 어른이신 화서 항록께서 일야정기문을 지어 말씀하시기를 유행은 도에 근접하고 공공을 겪어도 안연히 처신함이
옛날의 현인들도 이에 지나치지 못할 것이라 하였다. 봄, 고을 부사인 매곡 송개수공도 말씀하기를 이모의 말은 아름답기가 문장고 시울 같아 시로 꾸민 것이 아니로되 자연이 우러나는 음성이라 일렀더라. 관부에서 청거한 요지는 명문세적으로 유행이 있고 타고난 성이 효호하다고 하였고 도에서 청거한 요지는 경하게 침잠하여 주옥이 몸물에 잠겨 있는 것 같다고 하였으며 비단옷 입은 암행어사도 이마 자연에서 독서하고 안빈낙도하는 유사라는 요지로 공을 청거하였었다. 공은 평생을 초야에 묻혀서 청빈낙도하면서 일생을 학문을 하면서 지낸 조선 후기 학자로서 일하정문집이 4권 전하고 있다. 권 1은 시 159수가 수록되어 있고 권 2에는 서 37편과 문목이, 권 3에는 서 7편, 기 11편, 상량문 2편, 제문 6편이 기록되어 있고 권 4에는 묘지 7편, 묘갈명 3편, 행장 4편, 사적 2편, 부록으로 기만사 행장 묘갈명, 차운시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에는 홍석주, 홍제철, 이학로 등에게 보낸 증여시, 김경선, 김수근 등에게 준 송별시, 그리고 시대적 현실이 강하게 투영된 억적성, 탄적 상산 서황패난지, 문여릅 수령다 위민소축 등이 있다. 서중에는 상용전송 선생 문목은 송래희에게 생부모와 양부모의 상의 상기와 복제에 대하여 질문한 내용이다. 상의 순상은 이기현에게 보낸 것으로 그가 살던 고을의 애로사항을 폭넓게 적고 있어 당시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데 참고자료가 된다. 의사용 암진공행장은 임진왜란 때의 의사 진우창에 대한 기록이다. 경종수족에 관한 글로서는 시조공 종당인 경수당기, 청백리 평정공 노촌 이학동 선생의 일대기 요약본인 노촌실기를 편찬하고 합천 입향조 판서공 승원선조님의 제실인 영모제시를 신축 건립해서 영모제기를 찬술 현판을 만들어 걸으셨다. 또한 거창 입향조 감천공 이건 선조님의 제실의 경수당기를 찬술해서 그 글이 1987년 10월 세자손의 총회를 거쳐서 편찬한 오담제 연역집과 일화정문집에 전하고 있다. 경수당이 있는 성주 벽지는 동래촌 고향에서 합천 가야산을 사이에 두고 있어 자주 왕래를 하며 대동보 족보 편찬 등 병리 종인의 종사에 많이 참여하며 병리 종인의 후손으로 평생을 경종수족의 정신으로 살았다. 화서 이학로 선생과 일하정, 이학준공의 관계에 대해서는 화서 선생은 경기도 양평으로 기호지역이고 일하정공은 경남도 거창으로 영남지역으로 천리가 넘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으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때로는 논쟁을 했던 것으로 서신 내용에 나타나 있다. 한편으로는 청백리 노촌 이학동 선생의 같은 후손으로 서로 간의 애정어린 내용이 서신왕래를 통하여 깊은 유대관계를 해온 흔적이 이학노 선생의 화서집과 이학준공의 일화정집에 여러 권의 서신이 기록으로 남아있다. 대표적인 내용을 보연 1862년에 화서 이학노 선생이 6년 연하의 종인인 일화정공에게 보낸 봉화 일화정주인이라는 서신과 1865년 3월에 이학준공에게 일화정, 이라는 휘호와 일화정기를 기술해준 내용이다. 1862년 화서 선생이 봉화 일화정주인에게 보낸 서신 내용이 화서집에 전하고 서신은 현손 동래촌 동강 이창기가 보관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율곡 선생은 리는 만물에 통하고 기는 개체에 국한된다. 는
위통기국설을 주장했었고 화서 선생은 심전주리론을 주장했다. 6살 연상의 일가 할아버지인 화서 선생과 65의 족손이 태극을 논하다 가 의견이 갈리자 화서 선생께서 일하정주인에게 효성 깊은 그대가 내 말에 동의해야 할 것이야 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것 같은 내용이 있다. 이런 사항을 종합해보면 이학준공도 나름대로 학문을 정립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듯이 화서 선생도 그의 학문을 높이 평가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로의 종인간에 때로는 동조하여 합심하고 때로는 첨예한 대립을 통해서 각자의 학문을 주장하기도 했다. 서신 내용의 연원에서는 라는 문구는 일하정의 증조부인 26대 이정매공 유상거사가 스승인 민진원과 더불어 태극도서를 강론했다. 일하정주인 증왕 고유상거사 여민단합론 태극도운 는 것을 말한다. 화서집에서 또한 가문에 이었단의 는 본문의 당구는 가학을 계승한다는 말이다. 유홍은 일하정 이학준의 증조부인 이정매를 가리키는데 1701년 출생해서 1767년 사망한 조선 후기의 유학자이다. 호는 유상거사, 다남 민진원 문화생으로 저서로 유산집 2권을 남겼다. 권일은 시 140수, 부록의 제인창수은 32수, 권인은 서 10편, 부록으로 내서첩이라는 제목 아래서 23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는 소박하면서도 청절하며 때로는 철학적인 의의를 내포하고 때로는 한가롭고 탈속한 성경을 노래하여 고상한 취미를 잘 표현하고 있다. 유원학동에서는 절경 가운데 미몽의 세계에 도취된 신선의 꿈을 그리고 있으며 야인행에서는 농업을 천부의 낙으로 삼아 생활하는 순수한 인간성을 묘사하였다. 서중에는 민진원에게 보낸 상단함 민상국진원에는 학문연구에 대한 의견을 비롯하여 정치, 시사 등 단편적인 문제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다. 정치란 인의 도로서 시행하여야만 민심이 복종하고 그 결과로 태평의 덕치를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창의경문은 1728년 영조 4년 이인저의 난의 의병을 모집하기 위하여 쓴 글이다. 이 밖에 향약에 관한 글인 향약보장과 향약절목이 있다. 또한 거창부 여지승남의 영조 36년 1760년에 거창부사 박종익이 유생 이정매 등으로 하여금 거창지도를 만들게 했다는 내용이 있다. 1765년에는 촉성루의 삼장사 관련 송암 1호의 증시를 청원을 하는 내용으로 경상도 유생들과 함께 경상도 관찰사 순상국에게 상서문을 올리기도 했다. 이정매공은 말년에는 동래촌의 박유산 동쪽 끝자락에 유산제시를 지어 노년을 보냈다는 내용이 개축된 가조 입향조 통덕량 인안서공 제실인 영모제기와 거창군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현재 유산제 현판인 유산정숙 편액이 가문에 전해지고 있다. 1865년에는 화서 이학로 선생이 종족인 이학준공에게 일하정, 휘호와 일하정기를 직접 지어주었다. 화서 선생은 일하정의 의미를 알고 그 뜻을 쫓아 학문에 매진하기를 기원하는 애정어린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일하정 휘호 끝말에 증조부인 26대 유산 이정매의 종인인 일하정에게 라고 기술하므로 학자 유산 이정매의 유산집 문헌을 통해서 학문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장차 가문이 학문에 더 많은 발전이 있음을 생각하여 종족인 학준에게 일하정호와 일하정기를 서한다고 기록하고 있어 두 가문의 깊은 유대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두 글의 내용에는 화서 선생의 높은 철학이 깃들어 있어 두 사람의 학문적 깊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화서 선생의 친필인 봉하일화정, 주인 서신과 일화정의 휘호와 일화정기는 우리 가문에 대대로 보관해 왔으나 2001년에 화서학회에서 화서 선생 유집 유목을 발간했는데 이들 내용 게재되어 있고 지금은 서종면 노물리에 화서기념관이 건립되면서 부친인 33세손 동강 이창기 공께서 화서기념관에 위탁 전시함으로써 사회의 공공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끝으로 벽진희 씨 시조공이신 고려 개국공신 벽진장군 이총원 사실기와 그 종당인 경수당기가 찬술된 배경을 알아보고 찬술자인 화서 이학로 선생과 일화정, 이학준공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두 가문 간에는 학문적으로나 병리 종족 및 평정공의 후손으로서 서로 간의 깊은 유대감을 엿볼 수 있다. 특히 화서 이학로 선생은 기호지방에 덕망 있는 학자여 독립운동가로서 정부나 학계에서도 많은 지원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즉 양평군에서는 서종면, 노물리에 화서 선생 기념관을 건립해서 업적을 기리고 노산사지에서는 후학들이 주자 송시열과 함께 매년 시향을 지내고 있다. 또한 학계에서는 후학들이 화서학회 재단을 설립해서 매년 화서 선생의 정신을 연구하고 발표회 행사를 함으로 사회적 인식을 함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이 정부나 사회단체 후학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훌륭한 선조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병리 후손으로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화서 선생의 높은 공덕을 기리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 자료로는 1. 벽진장군 이총원 사실기 2. 경수당기 3. 화서 선생서신 봉하 일화정주인 4일 하정기이다. 다음은 한 시조공 벽진장군 사실기 내용이다. 고려 삼중대광 개국원훈 벽진장군 이공의 휘는 총원이니 곧 우리 이씨의 시조이다. 세계가 아득하고 멀어서 그 상세한 것은 고증할 수 없으나 오히려 국사에 나타난 것은 가히 증언되어 믿을 수 있다. 삼가 고려사를 살펴보건대 왕순 19전에 이르기를 벽진장군 이총원이 신라 말에 벽진고을을 보전하고 있었는데 이때 도적의 무리들이 날뛰었으나 총원이 성을 튼튼히 하여 굳게 지키니 백성들이 그 덕을 입어 평안하였다. 이에 태조가 사람을 보내어 동심협력하여 화란을 평정하자고 요청하니 총원이 그를 받들고 매우 기뻐하여 아들 영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태조를 쫓아 정토케 하였다. 그때 영의 나이 18세였는데 대광 사도기녀를 처로 삼게 하고 총원을 벽진장군으로 임명하여 이웃 고을의 정호 229호를 더 주고 또 충주, 광주, 제주 현재천의 창곡곡식 2200석과 소금 1785석을 주었으며 다시 친서를 보내어 금석 같은 신표를 보이면서 이르되 자손에 이르기까지 이 마음 변치 않으리라고 하니 총원이 이에 감격하여 군정을 단결시키고 군량을 저축하여 고성으로써 신라와 후백제가 반드시 쟁취하려는 지역에 끼어 있으면서도 흐련히 동남의 성원이 되었다. 태조 22년 무술 938년 7월 임자일에 별세하니 향년 81세였다고 하였다. 그 밖에 가승과 여지승남에 뒤섞여 나온 것이 대의는 이미 같으나 또한 번갈아 나타난 것도 있으니 이에 이르기를 고려태조가 사만을 통합함에 이총원에게 명하여 벽진 옛터를 진옥케 하고 이웃 고을 민세로서 식록케 하여
백자천손까지 종시일절에 맹서를 맺어 신하의 예로서 대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이르기를 고려 태조가 삼한을 통합할 때에 이총원이 벽진태수로서 오직 의연히 항복하지 아니하고 동남의 명성과 위세로 서로 의지하여 안연하였다. 태조가 도멸코자 하였으나 총원과는 옛부터 친한 사이이므로 참아치지 아니하니 총원도 또한 천명과 인심이 이미 왕씨에게 돌아감을 알고 아들 영으로 하여금 태조에게 귀의케 하니 태조가 기뻐하여 총원을 봉해서 벽진장군으로 삼고 혼인을 맺어 대려의 맹서를 이루었다고 하였다. 아, 공은 신라말 도탄의 때를 만나 고성을 지키고 백성을 어루만져 덕망과 위의가 진실로 드러났으며 한나라가 거듭 솔복될 즈음에 새 임금을 만나 대업을 도와서 풍성한 공훈과 위대한 충혈이 태상에 기록되고 역사에 실렸으니 어찌 그리 훌륭하였으리요. 그러나 이미 사업이 밖으로 드러남이 이와 같다면 반드시 덕행이 안으로 온축됨이 있으련만 도리어 문헌의 증거가 없어 능히 상세한 설명을 못하니 슬프고 애석하도다. 일찍이 듣건대 군자가 도통을 전하면 후인들이 가히 이었다고 하였으니 이 때문에 공자가 도학으로서 천하만세에 교조하였으나 그 근본을 거슬러 보면 글이 오륜을 가르친 데에서 나왔고 맹자가 백묘농상으로서 제나라와 양나라의 임금에게 권하였으나 그 근본을 거슬러 보면 직이 백곡을 뿌린 데에서 나온 것이니 크고 작음과 미미하고 드러남이 비록 같지 않으나 단서의 출처는 가히 속일 수 없는 것이다. 이제 공후손의 명성과 덕행의 실상을 조차 그 근본을 거슬러 찾아보면 거의 공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로다. 공의 후손이 번성해서 우리나라의 대성이 되고 고려조와 조선조의 명형과 거공이 우뚝하게 나타났다. 이를테면 대제학경간, 문정공 극송, 도원수 희경, 전서존인, 정강공 맹전, 평정공 약동, 판서 승원, 성상군식, 대사성 철균, 좌찬성 승원, 정도공 장곤, 승지 언영, 참해석경, 세마후경, 노파흘, 충숙공 상길, 충강공 상급, 감사상릴, 현령세옥, 효원공 세환, 봉조와 세근 등이 혹은 문장이나 학행으로 드러났고 혹은 청백이나 절에 또는 사업으로 명망이 당시에 나타나서 성문이 후세까지 널리 전해졌으며 그 밖에도 명형과 석학이 또한 많이 빛났으니 어찌 그 근본이 없고서야 그러했겠는가? 또 가만히 듣건대 산화공의 증손 희길이 원나라에 들어가서 운남에 살았는데 그 후손으로 이성량이 있어 아들인 제독 여송을 보내어 우리나라를 구할 때 본국이라고 일컬으면서 심력을 다해 힘쓴 뜻은 대개 의의가 있었다고 이르기도 한다. 벽지는 지금 경상우도 성주목이니 시조공께서 일어나신 땅으로서 자손들이 이로 인해서 관양을 삼았다. 치소 서쪽 시보리의 명한방 수초는 곧 공의 유허이고 그 좌강 수백보는 곧 공의 묘소였으나 임진병난 이후로는 그 장소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일찍이 우암 송문전공의 말씀에 따라 설단하여 봉사하게 되었다. 고종원년 갑자 1864년의 후손들이 보척 간행을 위하여 유허에서 모였는데 세월이 오래되면 민멸될까 크게 두려워해서 비를 다듬어 비문을 쓰고자 하면서 나에게 의론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우리 시조공의 후덕과 풍공은 진실로 만자손의 근본이 되고 토구의 땅과 하구의 집에 이르러서는 또한 능히 수백 천년까지
보수하게 되었으니 어찌 성대하지 않으리요? 그러나 조선의 유덕을 소술하는 것은 근본이요. 조선의 국위를 수호하는 것은 말단이니 우리 백세지친이 되는 이는 진실로 그 말단을 소홀히 하는 것도 옳지 아니하거니와 더욱 그 근본에 힘써야 마땅할 것이다. 이것이 그 영구불변의 도리가 되는 것이니 조선의 영혼 또한 반드시 오르내리면서 나도 후손이 있다 하리라고 하였다. 내 어리석거나 삼가 순서에 따라 이 사적을 기록하였으니 당세에 이번군자를 배웠고 기리는 그를 청하도록 하여라. 라고 고종 을충년 1865년 9월 11일에 화서 이항로가 기술했다. 다음은 이 경수당기의 내용에 관한 내용이다. 가야산 동쪽에 있는 성주는 산천의 수려함과 인물을 배출함에 있어 경주, 진주, 상주, 안동과 서로 앞을 다투며 스스로 큰 고을을 이룬다. 국사와 야사를 상고하건대 이미 선배들이 지은 글 속에 이런 사실이 갖추어져 있으니 다시 군더더기 말이 필요치 않다. 갑작 1864년 봄에 족보일로 인하여 단소에 머물면서 오랫동안 지세의 아름다움을 두루 돌아보니 참으로 하늘이 만든 훌륭한 땅으로서 지금은 명한방 수촌이라 일컫는데 여기가 우리 시조 벽진부군께서 예전에 살던 곳임을 알리고 있다. 외로운 성에서 성원하신 일은 신라 말기에 뛰어나시고 천호의 봉급을 받은 일은 고려 초기에 특출하셨으니 주나라 서울을 떠나서 양산을 넘은 것과 같이 조상이 옮겨 사신 것은 어느 시대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산화공이 명곡에서 생장하시어 나라를 빛낸 계책으로서 명망이 천하에 퍼졌으니 옛 일을 회고하건대 상전벽해에 감개한 눈물이 흘려내려 옷깃을 적시는 것도 깨닫지 못하겠다. 우리 시조의 수천 후손들이 누가 그렇지 않겠는가. 다만 1년에 한 차례씩 모시는 제사가 끊이지 않고 다행히 전해지고 있으나 남아있는 제사가 오히려 소박하여 감 한 채와 당 한 채가 있는데 서감은 두 칸 장방으로 비록 노나라의 큰 집인 영광전만은 못하지만은 운곡의 곁 이천가에 우뚝이 서 있는데도 한자의 편액도 없으니 슬프도다. 면상을 지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계산봉이라 일컫고 기산에 오르는 사람은 허유의 무덤이라고 이르는 사람도 있는데 두예의 친비는 무슨 일이 없으며 악의 즉 전국시대 연나라 장수의 무덤길을 징험할 바 없는 것 같이 길가는 나그네 들이 이 지점을 가리켜 벽진이 씨 단소와 제사이다 라고만 말하는데 지나지 않을 뿐이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운거족종이 도배를 하여 옛 모습보다는 약간 나아졌으나 조금 모자라는 것은 명칭이 없는 것이다. 동감은 화수원이라 현판을 달고 서감은 경수당이라 액자를 달고 당 가까이에는 단소 투자를 게시하고 북쪽에는 벽진이 15청이라 크게 써 붙였으니 모두 친구 여운규의 석가래 같은 큰 글씨를 빌린 것이다. 외면으로 보면 불가의 도금한 아름다움 같으나 그 속이 어떠한가는 알지 못하겠다. 이에 갑자기 백천의 흐름이 한 근원에서 비롯되고 만엽의 가지가 하나의 뿌리에서 나누어진다는 것이 생각되어 그 감동으로 칠률 한 수와 오원시 한 수를 읊었으니 어찌 오원 칠언으로 장성 명문 대가의 솜씨를 얻었다고 하겠는가? 원래 문장을 짓는 일에는 익숙하지 못한데 진실로 운거족종의 성의를 저버릴 수 없어서 마침내 기문을 짓는 바이다라고 승지공 이라정 학준공이 경수당에 관해 기술했다. 다음은
삼봉화 종시 일하정 주인이다. 종시 일하정 주인께 화답합니다. 금년하태만 봉자 두문중 빈보 십년백 쇠여면윤홍 연원론 태극 당구 수비우옹 충효오가법 타시험국통 현무 모추나간 화서산인서 올해엔 꽃소식이 매우 늦었는데 두문 중에 그대를 만났네. 가난해도 청렴결백한 마음 지켰고 노쇠에도 붉은 얼굴 윤기가 났었지. 연원을 헤아리니 태극을 논했었고 이 가문의 사업은 유홍을 이었다네. 3. 충효는 우리 가문의 법도이니 훗날 국통을 증엄하리라. 1862년 임술 4년 3월 하순 종말 화서산인 쓰다. 이 시는 거창에 거주하는 일하정 주인이 남녘의 꽃소식과 함께 시한 술을 지어 양평으로 보내오자 화답한 것이라고 가정하고 풀어보겠습니다. 수련을 보면 일하정 주인은 늘 이맘때면 꽃소식을 전하며 안부 편지를 올렸던 듯한데 이 해에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인지 늦게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꽃이 늦게 피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당시의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 전자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아무튼 화서 선생은 기다림에 지쳤던지 급기야 문을 걸어 닫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대가 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대가 보낸 시가 온 것입니다. 미련의 국통은 철학 용어입니다. 율곡 선생은 리는 만물에 통하고 기는 개체에 국한된다. 는 리통기국서를 주장했었고 화서 선생은 심전주리론을 폈습니다. 6살 연상의 일가 할아버지인 화서 선생과 65의 족손 이태극을 논하다가 의견이 갈리자 선생께서 일하정 주인에게 효성 깊은 그대가 내 말에 동의해야 할 것이야 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선생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꼼짝없이 불효자가 되고 말 지경입니다. 전술한 당시의 시대 상황을 살펴볼까요? 화서 선생은 일찍이 민본주의적 왕도 정치를 추구하며 과감한 국정 개혁론을 주장한 바 있는데 토지의 재분배를 통해 농민층의 몰락을 막고 농민 경제를 안정시키고자 하였습니다. 1862년은 삼정의 문란과 지배계층의 횡포로 농민의 불만이 폭발하여 음력 2월 단성밀란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밀란이 확대된 해였습니다. 이 시기에 시가 오갔던 음력 3월 하수는 거창도 예외가 아니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선생께서 주장하셨던 개혁안들이 미리 실행되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안타깝습니다. 선생께서는 대문을 걸어 잠글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일하정께서 선생께 보낸 원문을 볼 수 있었더라면 좀 더 풍성하면서도 재미있는 상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일하정문집에는 그 시가 실려 있겠지요. 선생은 이 시에서 6살 연하의 족손에게 조차 봉하라 하여 상대는 높이고 자신은 종말 일하며 낮추고 있으니 조선의 범절은 정말 어렵습니다. 종씨는 애매하여 바꾸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촌수를 따질 수 있는 관계일 때는 일가를 쓰고 불분명할 때는 종씨를 쓴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4점 일하정기 일하의 본뜻은 알지 못한다. 이제 문헌에 드러난 것에 따라 그 대강의 뜻을 모아보면 이른 주자의 주일무적이라는 설이니 만수가 일본으로 귀결되는 까닭이다. 하는 공자께서 어찌할까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어찌할 수가 없다.
라고 했던 설이니 일본 이만수로 나눠지는 까닭이다. 1, 2 없으면 이랬다 저랬다 할 뿐이지 존덕성이 아니고 하가 없으면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뿐이지 도문학 이 아니므로 한 글자라도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늘에 와서 우리 두 사람의 처지에 따라 말해보더라도 통통한다. 우리 둘은 리로 말하면 같은 평전공의 후손이니 조상의 입장에서 보면 어찌 그대와 나 사이에 피차의 간격이 있겠는가? 기로 말을 하자면 형제라 하더라도 세대가 내려가서 복을 입어야 하는 관계가 끝이 나면 은택도 끊겨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된다. 군자의 학문은 사욕을 제거하여 공리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 되면 사회도 모두 형제동포이고 인이천하를 덮는다. 하물며 한 할아버지의 손자인 우리 두 사람이매랴. 공자께서 이르기를 적선지가 면 필유여경이요 적부선지가 면 필유여앙이라 고 하셨다. 무릇성인은 무고와 무필을 덕으로 여겼지만 오늘날 필, 자는 그 이치가 이럴처럼 분명해서 의심스러운 것이 없으리라. 그런데도 적선은 어렵고 적부선은 쉬우니 그 까닭은 무엇인가? 선은 먼지를 치우는 것과 같아서 치우려 해도 치워지지 않고 부선은 먼지를 치우지 않는 것과 같아서 쌓으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쌓인다. 이 때문에 그 어렵기가 하늘을 오르는 것과 같고 그 쉽기는 털을 태우는 것과 같으니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듣기로 종시학준 덕오씨는 연원을 이어받아 이미 포부가 아름답다는 소문이 있다. 나는 종씨의 집에 반드시 여경이 있다고 보고 우선 이로써 분명히 해둔다. 숭정 네 번째 을축 1865년 제중량의 종말 화서산인 항로는 기한다. 끝으로 이 동영상은 조선 후기 학자 가문 33세 동강 이창기공의 가문대대로 전해져 오는 26대 유산 이정매공과 29대 일화정, 이학준공의 문헌문집과 화서 이학노 선생의 유적 유목집 및 화서집 및 직장공 파보을 바탕으로 벽진장군 이총원 사시기와 경수단기를 고찰하고 화서 이학노 선생과 일화정, 이학준공에 대해서 고찰한 내용이다. 편집에 지도해주신 전 부산 북부교육청 교육장, 교장을 역임하신 유벽 이선숙 형님에게 감사드립니다. 평정공개 승지공 34세 손. 유진 이선동. 2024년 6월 10일.